국회의원 추경호 체포 동의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 3일 계엄 1년 되는 그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 다시 말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설명에 나서자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이 내란 행위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야당 쪽에서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어서 추경호 의원도 연단에 올랐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줄곧 반박해왔지만 체포동의안은 여당 주도하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모두 표결에 불참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야당을 말살함으로써 일당 독재를 꿈꾸고 있는 이 천인공을 막무가내 작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계엄 1주년인 다음 달 3일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기각을 기대하고 있지만 영장이 기각되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종식되면 이제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진정한 내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계엄 1년과 맞물려 닥친 내란 특검의 압박과 거세질 여당의 위헌정당 해산 공세,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너무 예상했던 수준인 거죠. 그렇죠. 뭐 이미 그러니까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하든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표결에 불참하는 거로 했고 맨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추경호 의원도 그렇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해야지 말은. 불체포 특권에 포기 당한 거지. 당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환경.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이게 무슨 자율 투표로 해가지고 뭐 그럴 만한 사안도 아니고 불법 비상 계엄이나 통일교 뭐 정치자금 수수 뭐 이런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체포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뭐 엄청난 큰 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추경호 그렇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냐 아니냐 그게 핵심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80명 재적 의원 중에 찬성이 172명, 반대가 4명, 기권이 2명, 무효가 2명이었는데 국민의힘은 보니까 표결에 참여를 아예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니 그냥 당론으로 표결을 안 한다라고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비겁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당론으로 표결을 안 할 것인가? 아니 그렇게 만약에 이게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면은 아예 그냥 다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당당하게 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그러면 뭐 여론의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데 그냥 정정당당하게 해라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사이에 신인규 대표 자리해 주셨는데 바로 질문 들어가면 국민의힘은 그냥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부결에 누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표결하면 되잖아요.
먼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좀 막혀가지고. 근데 일단은 뭐 체포동의안은 이제 통과가 됐고 이제 국민의힘은 아예 표결 자체를 이제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본인들이 지난 21대 국회 때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 선언했던 거를 또 탄핵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한 20명 정도 의원들이 뭐 계엄에 관해서 사과하고 뭐 새 시작하자 이런 기사들이 좀 쏠쏠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그 사람들 다 나가더라고요, 다시 다 같이. 진짜로. 그러니까 경향 TV에서 김용태 앉혀놓고 말이에요. 그때 제가 김용태 의원 이왕 왔으니까 네. 젊은 정치, 청년 정치 눈치 보지 말고 국힘 안에서도 제대로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늘도 나가고 말로는 사과한다고 그러고 미용실 86번이나 다니고 포천 지역구인 사람이 청담동 가가지고 미용실이나 다니고 말이야. 경향 TV에서 여기 앉혀놨었잖아요. 플러스 김재섭 의원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진정성이 이게 전혀 지금 확보가 안 되는 참 난감한 상황 아닌가. 예, 제가 좀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좀 난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 같아요. 굳이 다 시청자들 까먹었는데 그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난처한 지경으로. 네. 아 이런 건 계속 상기시켜줘야 돼요. 상기해야 됩니다. 상기해야죠. 잊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추경호 의원이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 저는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거를 이제 법정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네, 저는 뭐 그거 우리가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그동안 일단은 그 과정들이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아주 짧게 요약을 하면은 4번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국회 당 이렇게 왔다리 바뀌었잖아요. 갔다리. 예, 이렇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가 됐고 이게 사실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1시간 3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10분 중간에는 뭐 30분 만에 바뀐 것도 있는데 15분 만에 바뀐 것도 있어요. 12분인가 이런 거 만에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바꾸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간에는 윤석열 전화 받았지, 한덕수 전화 받았지, 맨 앞달에는 홍철호 정무수석 받았지.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거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네.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저는 영장실질심사를 굉장히 주목하는 게 지금 거가 나온 거로만으로는 약간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다. 소위 말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한 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심사장에서 김건희 구속영장 실질심사했을 때 갑자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그거 한 방에 갔습니다. 그거 한 방에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목걸이하고 자수서가 쭉 나오면서 한 방에 간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영장 지금까지 나온 거에 보면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법조인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 저는 유력하게 제가 보는 거는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물적 증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실에다 압수수색하고 거기 근무했던 직원들 했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대화가 있을 수가 있다. 네. 그거의 가능성을 전 들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을 이거는 증언보다도 이런 거는 물적 증거가 훨씬 더 파괴력이 있거든요. 주고받은 것들 예를 그래,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이 표결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추경호가 지금 우왕좌왕하네. 뭐 이런 것들이 가정입니다만은 가정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텔레그램으로 왔다 갔다 했다. 라고 하면은 이건 빼박이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절차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 설명을 좀 드리면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법무부에 체포 동의 통지서라는 걸 송부를 하고 법무부가 이걸 특검에게 보내면 특검이 법원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신문 기일을 지정을 하는 건데 그럼 추경호 영장심사는 대체 어느 날 열리냐 궁금해하시는데 권성동 사례랑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성동도 목요일에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법원이 신문기일을 어떻게 지정을 했냐? 그 다음 주 화요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새벽에 영장이 나온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12월 2일 화요일 날 신문을 하면 계엄 1주년인 12월 3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영장 발부가 이제 하나의 이제 핵심 포인트일 텐데 지금 이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내란 특검에서 수사는 많이 했는데요. 여전히 지금 이 전체적인 기획자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번에도 뭐 여인영이 하고 뭐 충안고끼리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또 여인영 입장에서는 또 증언으로 나와가지고 뭐 이거 자기는 뭐 이거 잘 몰랐고 뭐 대한민국 군 상태가 계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기 또 뭐 말렸다는 식으로 무릎 꿇고 말렸다고. 무릎 꿇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그럼 누가 이걸 총괄 기획을 해가지고 진행을 시켰냐? 저는 과거부터 계속 의심하는 게
군도 군이지만 이건 법무검찰 내지는 그쪽의 기획자들이 이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의심하는 게 박성재, 그리고 심우정, 그리고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김주현, 이완규 그 안가 사인방들을 좀 의심을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사 자체를 사실은 그쪽이 밝혀져야 이 추경호와 이런 관계까지도 한 번에 이걸 도려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은 좀 있고요. 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고 무엇보다 저는 당연히 영장 발부돼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법원의 기조가 일관돼요. 윤석열, 김건희로 타고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기각이고 그냥 단독으로 뒤집어 쓰는 조태용 같은 케이스는 또 영장을 발부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안의 추경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구속이 되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법원이 지금 기각을 계속 일단 기조처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안은 당연히 발부돼야 되겠으나 지금의 조희대 체제하에서의 사법부가 영장 발부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지금 고무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끝까지 좀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 곽수환 씨 같은 경우에는 영장 발부 가능성 어느 정도로 점칩니까? 추경호 당연히 신인규 대표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돼야죠. 돼야 되는데 당위적으로는 지금 꼬라지 보면은 진짜 안 될 가능성도 좀 농후하다고 현실적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자꾸 기각이 나와요. 네. 특히 박성재 같은 그런데 사람은. 그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 김건희를 그냥 봐주려고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까지 타고 올라가서 계속 범죄 혐의가 더 소명이 되면은 그게 결국 대법원, 사법부까지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막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로 영장 심사 결과를 편하게 보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 자체가 굉장히 기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간 그 영장 심사를 앞두고 야당 같은 경우는 총력 대응 체제를 취하고 있는 거고 장도영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번 그 영장 심사, 영장 청구라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영어 좋아합니다. 트리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김영삼 전 대통령 의원직 제명하고 지금 빗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체포를 추경호하고 YS하고 실소가 나옵니다. 진짜로. 와, 이건 진짜 제정신인가? 이거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김영삼 그때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당이 그 신민당이었나? 신민당 총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독재 정권에 항거를 하다가 제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과 싸우다. 그리고 추경호는 지금 사실상 독재 정권에 부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동일선상에 비유를 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굉장히 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그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인데 K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왜 하필 추경호의 영장 취지 심사가 개엄 1주년이냐. 이거 지금 기획됐다. 기획된 거다. 그러니까 기획이란 말을 쓰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느냐. 이거 지금 추경호 구속시키고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하필 사과도 12월 3일 꼭 그날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과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지금은 당이 결속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국힘 지도부의 기류고. 맞아요. 순간 대표님이 순간적으로 전 말씀하실 때 뭐 상식적인 그래도 발언이 하나 나왔나라고 생각하고 듣다가 깜짝 놀랐네. 역시나. 그러니까 이게 상식을 기대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은. 이거는 그러니까 뭐 사과도 없을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추경호를 YS 김영삼의 비교하는 이런 몰지각한 행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1979년에 유신 체제 때 그 김영삼 친민당 총재가 미국의 뉴욕 타임즈 인터뷰를 한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미국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그 집권당이었던 민주공화당 등이 인솔을 해가지고 김영삼 당시 국회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을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독재 체제에 항거한 민주투사인 국회의원이 부당하게 쫓겨난 건데 지금 이걸 바꿔놓으면 추경호가 김영삼이란 얘기는 이재명 정부가 유신체제, 독재체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 이제 그게 윤석열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특수부 검사들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히 바꿔치는 이제 그 수법을 잘 쓰기 때문에 뭐 장동혁 대표의 지금 저 발언도 그 특수부 DNA의 연장이다. 전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 부마 민주항쟁이 사실 지금으로 치면 응원봉 같은 거예요. 당시에 그렇죠. 박정희 정권의 그 소위 말 유신 독재에 저항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김영삼 당시 의원에 대한 제명안까지 나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박정희 이제 11.6 사건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사실 내란에 있어서만큼은 중립이 없잖아요. 아니 그럼요. 내란은 OX 아닙니까? O냐 X냐로 평가가 끝나는 부분인데 지금 서지영 의원처럼 왜 12월 3일이 날짜가 왜 그러냐라고 묻는다면은 전 역으로 그 윤석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윤석열이 그 날짜 받아가지고 12월 3일에 한 거고 영장실질심사가 따라한 게 아니에요. 좋아 1, 2, 3. 네, 윤석열이가 한 거니까 그 윤석열한테 가서 따져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정권의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다. 뭐 트리거 얘기를 하는데 누가 몰락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 보면 좀 불쌍해요. 이 현실 인식이 너무 안 될 뿐만 아니라 저 정도 수준의 궤변이 국민들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지금 좀 불가능한 단계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되는 지점이 하필이면 또 내란을 옹호하는 쪽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제대로 된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러니까요. 심각한 지경까지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추경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국회가 열렸었고 몇 가지 안건들을 처리한 후에 조금 전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재석 의원이 180명이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다 들어오지 않았었고요. 찬성이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가결이 됐다. 예.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그죠? 네. 예. 원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당당히 임하겠다고 진작부터 밝혔으니까 당론으로 뭐 본회의장 불참을 결의한다거나 이런 거 자기 입장에 맞지 않았죠. 근데 예. 뭐 필리버스터도 한다 그러더니 결국은 표결에는 참석치 않았고 네, 예상대로 가결됐습니다. 예. 일단 오늘 본 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는데 네. 약간 이렇게 분위기로 보면 국민의힘은 이 추경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 가결이라든지 구속 여부에 따라서 이걸 또 이용할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겠죠. 예. 근데 트리거라 뭐 그런 얘기를 쓰던데 제가 알고 있기로 트리거는 그런 데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네. 선택지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으름장은 놓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예.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국힘의 내란 개입이 좀 더 확연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은 거의 없어지는 것이고 실질적인 내란 정당임을 사법부에서도 인정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제대로 정당으로 현재도 저는 정당으로 잘 제대로 상식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그게 더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12월 2일경에 구속 심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속이 될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좀 힘들 거라는 시각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힘은 이때다 이 기회다 하고 마치 이제 야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 상황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특히나 뭐 박성재 전 법무 그리고 황교안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보자면 이번 추경호 의원 영장도 결국은 기각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건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측에 일정 부분 뭐 수긍할 만한 점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그날 계엄 해제 의결에 매우 소극적이거나 결과적으로는 그걸 방해한 혐의도 일부 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계엄 내란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지금 말하기에는 대단히 속단하기 정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건 함부로 뭐 예측하거나 그럴 일은 아닙니다만 국힘으로서는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돼서 사법 처리가 이렇게 구속이 된다면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뭘 하는 거고
기각이 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별것도 아닌데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몰아가서 우리를 내란 정당화하느냐 봐라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러는데 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래서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꼭 이렇게 이럴 때는 갖다 써요 편의상. 예. 그 한두 번 그러는 것도 아닌데 또 아마 그렇게 나올 게 분명하죠. 일단은 근신하고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12월 2일경으로 예정돼 있는 영장 실질심사 응하는 게 맞죠.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엄 내란의 성격이 바뀐다거나 그럴 일은 아닙니다. 추경호 개인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뭐 이렇게 되면 저거고 저렇게 되면 저거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추경호 의원이 이제 오늘 이 관련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서 신상 발언을 했는데 네.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서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구속이 되면 아까 댓글에도 있었는데 이제 내란 정당으로 해산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근데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압박 수단으로 사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국민의힘이 이제 12월 3일 계엄을 일으킨 지 1년이 된 네. 날이잖아요. 그때 사과 메시지를 내느냐 안 내느냐를 가지고 내부에서 이견이 좀 있어요. 예. 오늘 아침 보니까 뭐 한 20명의 국힘 의원들은 사과 메시지를 따로 낼 것처럼 얘기도 나오고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되죠. 너무 황당 그 자체 아닌가요? 거의 이제 1년 딱 전인데 며칠 후면 12월 3일이니까 예. 그 이후에 한 360일가량은 특히 국민의힘이나 내란 직간접 연루자들이 했던 걸 보면 12월 3일 밤 10시 몇 분에 갑자기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라고 했던 윤석열 씨보다 더 황당해요, 실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불과 서너 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서 계엄 해제가 결의가 됐고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한번 봐봐요. 국힘에서 뭐 대선 후보를 누가 하겠다고 막 한덕수 씨하고 또 누구야 김문수 뭐 이렇게 바꿔치려고도 했고 예. 그 이완규 그 법제처장 하던 사람을 헌재 재판관에 임명하고 뭐 이루 이렇게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과 메시지 수위 조절을 한다? 그게 무슨 한강 홍수 통제소입니까? 수위 조절을 하게? 예, 예. 그건 묻고 자시고 따지고 할 필요도 맞습니다. 없이 국회에 의해서 해제 결의된 순간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용서받을 때까지 사과를 했었어야 돼요. 아, 그런 얘기도 했군요. 수위 조절을 한다. 네. 그게 말이 돼요? 무슨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해요. 사과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측에서는 야 사과해봐야 소용없고 중도층은 원래 투표를 잘 안 한다. 우리가 지금 뒤늦게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 국힘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계속 가자. 윤 어게인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일부에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그런데 정 안 하면 장동혁 등등 사과에 반대하는 너희들은 빠져 우리라도 따로 할게 그러는 건데 그러면 그건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중대한 이슈에 대한 의견 통일조차 이뤄내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그리고 설령 그들이 뒤늦게나마 뭐 지금 해봐야 그 사과도 쇼로 보입니다만 설령 사과를 한다고 칩시다. 저는 그 사과 이미 너무 늦어버려서 예. 실기해서 진정성도 없고 그것을 인정해 줄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수위 조절 운운하는 말을 듣고 실소도 안 나왔습니다. 예.